안녕하세요. 노화에 대해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얼굴의 주름일 것입니다. 실제로 노화 관련 화장품 대부분이 주름을 개선해주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노화라는 것은 다양한 증상과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으므로 건강한 노화를 위해 많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주름을 해결해주는 제품으로 바세린이 화제입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사용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만 믿고 바세린을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피부에 심각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바세린에 대한 오해와 함께 바세린의 효과 및 주름 개선을 위한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바세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세린의 역사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세린은 1859년 미국의 화학자 로버트 체스브로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로드왁스를 연구하던 중에 바세린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세린은 석유 시추 노동자들이 석유 부산물을 상처와 화상의 연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체스브로는 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석유 부산물을 3단계로 정제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사업화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세린이 석유를 정제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자들이 바세린이 석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 듣고 사용을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석유가 정제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물질은 자동차 매연, 담배 연기, 탄 음식 등에서 발견되는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과 우리나라는 바세린 정제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사용이 허가됩니다. 그래서 바세린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바세린 입자는 매우 크기 때문에 피부로 흡수가 거의 되지 않아서 발암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세린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세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코 속에 발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철 코가 마르거나 간지러울 때 바세린을 코 속에 발라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 속이 건조하거나 간지러울 때는 코 속 전용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세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입술에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세린이 몸 안으로 흡수되면서 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술이 건조하다면 입술 전용 보습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바세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은 상처 부위에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세린을 연고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상처 부위나 화상 부위에도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절대로 상처 부위에 바세린을 발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세린을 바르면 기름막이 생성되며 이미 감염된 상처인 경우에는 상처가 악화되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 부위에 바세린을 발라놓으면 기름막이 열이 발산되는 것을 막아서 화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바세린의 주름 개선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는 진피와 표피로 구성되며 진피에 생긴 깊은 주름은 화장품으로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주름은 피부과 치료를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세린은 진피 주름은 개선시켜주지는 않지만 겉면인 표피가 갈라지는 주름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바세린의 보습 효과 덕분입니다. 핸드크림이나 수분크림으로 수분을 보충한 뒤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기름막을 형성하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어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보다 건조로 인한 주름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세안 후 기초 화장품으로 수분을 보충한 뒤 바세린을 마지막으로 얇게 발라주면 하루종일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피부, 여드름 피부,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바세린 사용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는 피부 모공 안에 있는 피지선을 막아서 피지가 원활히 분비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유분기가 많은 피부인 경우 바세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위에서는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주름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목 부위에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얼굴과는 달리 목은 시술을 통해 젊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얼굴보다는 더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되는 부위는 눈가와 입가입니다. 눈가와 입가 부분은 피지 분비가 적어 주름이 쉽게 생기는 부위입니다. 이러한 부위에는 유분기가 부족한 사람도 많아서 바세린을 발라주면 주름 방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바세린이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 피부에 크림이나 로션으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한 후 바세린을 사용하여 주름 예방 및 개선에 효과를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바세린은 위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콧 속, 입술, 상처 부위나 화상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눈, 코,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바세린 사용 후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